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좀 1시간 좀 지나고 있는데요. 당원 교육하고 의정 보고회를 같이 하려니까 좀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좀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좀 자리해 주시고, 근데 진짜 일어서신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에 진짜 작년 선거 때 유세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막 작년 아직 그때 기분이 살아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7일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당시 우리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경북 지역 유세를 한다고 아침 8시부터 뭐 저기 영주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고 마지막에 포항에 오는 일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그날 지금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 당에 같이 있습니다만 그때 단일화를 하니 많이 그러다가 그날 뭐 만나서 뭘 좀 하려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경북 그날 유세를 다 취소를 했는데 서울에서 1시에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우리 포항에 그때 4시 좀 넘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상가에 오셔가지고 그날 포항에만 오셨습니다. 포항에만 오셨는데 그날 좀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데 포항에 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한 5만 명이 중앙상가 우체국 앞에서 정말 전국 어디 가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뜨거운 지지와 그 환호 응원을 보내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바로 또 포항에 와가지고 약속 지키겠다고 그 말씀 정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희만 대교 2차전지 특화단지 또 수도 연료전지 클러스터 오늘 또 뭐 데이터 센터 있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 영희만 대교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상득 전 의원님 때부터 저걸 하자고 주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포항에 이제 뭐 KTX도 그렇고 영일만 항도 그렇고 다 북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남쪽은 사실 우리가 철강공단이 국가산단이 있고 그 밑에 공항과 뭐 해병대가 있으니까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다 묶여 있고 특히 공항 같은 경우에 저기가 고도 제한이 있어서 주변에 소음도 소음인데 개발 행위 자체가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는 형산강 밑으로 해서 공항까지 도구까지 다 땅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 대교를 좀 놔가지고 북쪽에 KTX 역하고 영일만 항하고 좀 같이 쓰자, 산업용으로도 쓰고 생활용으로도 쓰자,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이상득 의원님 계실 때부터 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때 왜 안 됐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상득 의원이 하는 사업은 다 못하겠습니다. 형님 예산이라 하면서 포항의 사업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부득이 좀 이게 밀렸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때 마침 또 안타깝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매년 이강덕 시장님하고 이철우 지사님하고 저하고 김정도 의원님하고 우리 시민들 쫓아다니면서 매년 할 때마다 경북의 1번 수건 사업인데 이거 좀 해놓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해 놓였습니다. 그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시고 바로 해주는 거고 올해 50억 가지고 연말에 이게 공사가 워낙 큽니다. 원래 해상 전체 교량으로 해가지고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는데 우리 포스코 안에 보면 해군 부두가 있습니다. 해군 부두에 있는 잠수함 함정들이 있는데 그 해군 부두에서 위에 다리를 만들면은 이 교량이 만약에 유사시에 파괴가 될 경우에 함정들 진출입이 곤란해져서 우리는 교량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입장 때문에 영해만 대교 저쪽에 이제 북쪽에서 포스코 앞에 바닥까지는 교량 다리를 놓고 그 포스코 앞에 끄트머리에 인공섬을 억수로 크게 만듭니다.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남쪽 동해까지는 터널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게 사업비가요 배가 됐습니다. 배가 실제로 좀 더 해봐야 하는데 원래 교량으로 만들면 전체를 한 1조 6천억 그랬는데 거의 배가 3조 2, 3천억 아마 요즘 자재값이 올라서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업비가 상당히 커서 지금 약간 지금 기재부가 조금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지금 쪼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면 연말 되면 저게 용역 설계하고 시공을 아마 같이 하게 될 거고 그 업체가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예전에
사업비도 1,3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 안에. 국회 통과하면은 앞으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영일만 대교가 생기면 진짜 우리 포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정말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남쪽이 더 이익을 많이 봅니다. 남쪽은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다 막혀가지고 공단에 막히고 공항에 막히고 군부대에 막혀갖고 중간에 개발이 어려웠는데 저쪽이 호미반도 일대로 해서 동해면하고 이쪽으로가 상당히 큰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영일만 대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입니다. 동해면부터 해가지고 호미고 구룡포 장기까지 이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정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가정원이 있고 국가정원은 울산의 태화강, 순천의 순천만이 국가정원이고 요거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바닷가 쪽에도 개발하고 보존하면서도 같이 좀 국민들이 즐겨 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우리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정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1,500억이 되는데 그 앞뒤로 조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예타가 원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끝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내년 초라도 해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와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와서 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있고 해서 앞으로 홈이 만들 때가 영일만 대교하고 이 사업이 같이 결합이 되면 크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항이 그동안 우리는 포스코 정말 좋은데 좋긴 좋은데 와 포스코밖에 없노 젓가락 가시게 만드는 공장도 없노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전에 저기 영일만 항을 만들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그 영일만 항 뒤로 조선소도 유치하자고 막 그러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또 우리 이상득 의원이 또 뭘 했냐면은 우리 남구에 동해 구룡포 쪽에 블루밸리라고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좀 비어 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 국가산단이 비어 있었던 바람에 사실 그게 또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2차전지 특화단지도 그렇고 수도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도 그렇고 저기 영일만 우리 그 블루밸리 산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블루밸리 산단 1단계, 2단계가 꽉 차가지고 지금 넓히는 용역을 지금 포항시하고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미리 저런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던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요번에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만들었는데 경북에 추가로 우리 저기 경주하고 안동하고 울진이 받았습니다. 국가산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포항처럼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는데 저게 지금 와서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우리는 이번에 국가산단 안 들어가놓고 하는데 우리는 포항에 이미 국가산단이 2개나 있습니다. 하나가 이철강공단이 있는 포항 국가산단이고 여기 두 번째가 블루베리 국가산단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이거 넓히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주변을 첨단 산업 국가산업단지로 키우고 그 주변 지역에서는 좀 도시를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공장만 들어오게 하지 말고 거기 주변에 택지 조성도 하고 거기다가 좋은 학교도 넣고 좋은 병원도 넣고 해서 또 우리 그 남쪽이 보면 바닷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젊은 친구들이 뭐 해양 스포츠 레저도 하고 또 그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골프장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좋은 아파트 주거, 거기에 좋은 일자리 그리고 관광, 문화, 레저까지 이렇게 다 어우러지는 아주 좀 명품 도시 한번 그런 거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런 사업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기회발전특구란 걸 하고 있는데 저 일대를 꼭 그런 기회발전특구로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공장 유치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전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같이 하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우리 포항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 키우고 있지만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사실 다 학교 때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학교인데 그거는 좋고 얘는 나쁘고 하지만 사실 수도권은 뭐가 좋냐면 학원이 좋습니다. 학원, 사교육이.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요.
학원이 없으면 지방이나 서울이나 사실 크게 학교가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수도권에는 사교육이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사교육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을 사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교 우위로 지방이 사실 이렇게 인구가 죽는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지방에 특히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방을 학원, 서울처럼 학원을 만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걸 하려고 계속 교육에 있으면서 지금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몇 개 학교, 구룡포하고 대성하고 효자 같은 데 학교도 새로 만들려고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학교를 일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저는 뭐 한동대가 됐든 포스코 교육재단이 됐든 이런 민간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운영을 해서 좀 더 색다르고 경쟁력 있는 좋은 대학이 많이 벌이는 그런 학교를 지금 바꾸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그런 관련된 제도는 이미 만들었는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우리 포항이나 저 울릉도에도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울릉도에 가장 먼저 적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를 확실하게 좀 바꿔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준 회장님이 사실 진짜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그냥 기업가가 아니라 또 교육가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저렇게 나는 스스로 교육혁명가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분이 포항제철소를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냐면 주택단지 만들고 주택단지 안에 학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장만 일자리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일자리 기업 공장과 함께 이 지역사회 전체가 상생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와 교육 그리고 이런 게 갖춰진 새로운 도시를 전체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박태준 회장님의 정신, 제철보고 교육보고 제철은 결국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면서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까지 같이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정신을 포스코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에 있습니다만은 포스코하고 우리 포항이 결국은 앞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올해가 제철소에 첫 쇳물이 나온 지가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제 앞으로 50년도 우리는 또 포스코와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제철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수소 연료 전지까지 포스코가 우리 포항에서 더 많은 이익을 하려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또 포스코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바다에 사실 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2050년까지 저 우리 용광로를 다 없애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 문을 다 닫게 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용광로가 탄소를 제일 많이 석탄 떼가지고 철광석을 만들기 때문에 저 용광로가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저 용광로를 2050년까지 문을 닫게 하고 저 용광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철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수소환원 제철소라고 하는데 그 수소환원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땅이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 우리 제철소 안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추가로 바다를 좀 더 간척을 하길 원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영일만 대교 사업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기고도 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영일만 대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군 부두에 있는 함정들 때문에 전체 교량으로 놓는 게 아니라 제철소 앞에 바다 끝에 인공섬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북쪽은 다리, 남쪽은 터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다리로 차가 타고 내려오다가 저 거제도 거가대교 보셨을 텐데 거기처럼 터널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소 끝에 바다에 인공섬을 매우 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영일만 대교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제철소 시설 부지, 수송하는 제철소 만드는 부지를 같이 붙여서 만들면 오히려 더 비용도 아낄 수 있겠고 또 거기에 뭐 필요하면은 IC도 만들어가지고 뭐 포스코 IC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시내로 바로 연결도 할 수 있고 저 영일만 대교는 지금 저 북쪽하고 남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시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길은 좀 없습니다.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내에 저기 제철소 시설 부지하고 저 영일만 대교 인공섬을 붙여서 포스코 IC 만들어서 이 시내로 연결하면은 도심에서도 저 영일만 대교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제철소 왔다 갔다 하는 트럭들도 시내로 안 빠지고 제철소에서 바로 고속도로 타고 빠지면은 시내 교통도 많이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먼지도 덜 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포스코하고 포항시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다만 저런 걸 할 때 포스코도 좀 더 박태준 회장님이 예전에 지역에 투자했던 것처럼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래서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서울 올라갔을 때 결국 다시 우리 시민들이 다 나서서 결국 올해 봄에 포스코홀딩스 다시 주소를 포항으로 옮기긴 옮겼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소만 옮겨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포스코가 여러모로 규모가 회사 사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서울에만 자꾸 사무직 직원들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무직 직원들 서울에만 다 앉혀놓지 말고 포항에 좀 더 내려오게 하고, 우리 포항에 있는 직원들도 건설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여기서 흩어져 있는데 같이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저는 송도해수욕장 그 뒤에 포스코 타운 좀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일하는 회사 오피스 한 동, 사무실 한 동 짓고 그 옆에 젊은 친구들 오면은 처음에는 집도 없으니까 숙소 한 동 지어주고 호텔 한 동 짓고, 이렇게 해서 송도해수욕장 그 뒤쪽을 활용을 해서 포스코 본사 타운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뒤로 해가지고 송도에도 상대동, 죽도, 시내, 원도심이 확산을 할 겁니다. 포스코 타운만 들어오면은 운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포스코가 손해냐? 어차피 포스코가 지금 제가 보니까 사무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자꾸 그런데 이 포항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성남에다 땅을 사갖고 뭐 포스코 타운을 캠퍼스를 만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우선 먼저 포항에 먼저 투자하고 먼저 이렇게 본사 타운을 짓겠다고 포스코가 나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뭐 수도권에 땅을 사는 거는 그건 뭐 더 이상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는 안 하고 거기만 한다? 그건 정말 반대입니다. 과거에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성남 위례에 한 5천억을 줘가지고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연구소 짓겠다는 건데, 예전에 그 포스코가 서울에다가 숲을 만들어주겠다고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가 우리 시민들이 또 반대해서 안 한 일이 있었는데요. 포스코가 5천억이 그렇게 쉽게 서울하고 뭐 수도권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포항에는 그 반이라도 투자해주면 안 됩니까? 포항에 먼저 제철소 시설 부지도 만들고, 그거 만드는 거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제철소 시설 부지 만들게 간척하게 도와주고, 그거 영일 만들게 인공섬에 붙여가지고 교통 문제도 다 해결하고, 대신 송도 앞바다에 송도 해수욕장 뒤로 우리 포스코 본사 타운 새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포항과 우리 포스코 포항이 지난 50년보다 더 끈끈하게, 더 강력하게 원팀이 돼서 우리 포스코도 성장하고 우리 지역도 발전할 수 있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힘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대학이 지금까지는 그냥 아들 공부만 했지 뭐 지역에 뭐 기여하나 그랬는데, 사실 포항공대하고 한동대가 우리 없으면 포항이 지목이 이만큼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 포항에 저렇게 2차 전지, 수도 연료전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포항공대하고 한동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있는 세계적인 연구자들, 교수들이 있어서 그런 첨단 산업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나라 가보면 대학이 있는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특히 공과대학이 있는 도시가. 그런 공과대학에서 나오는 기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태어나고요. 최근에 우리 포항공대 가보면 그 앞에 2년 전에 성냥갑처럼 생긴 예쁜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거 포스코에서 만든 건물인데요.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냐 그러면 우리 포항공대 동문들, 그 출신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스타트업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업하는 사람, 벤처하는 분들이 거기 입주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업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이 하나하나가 성장을 하면 나중에 우리 제철소만한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라든지 한동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니 그런 대학에서 나온 기술, 그런 기술로 만드는 기업들이 더 지역에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 도시가 계속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교육부에서 전국의 지방에 있는 대학을 30개를 선정을 하겠다고, 매년 10개씩 3년 동안 선정해서 1,00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알아서
새롭게 한번 개혁도 하라고 했는데 전국의 대학 뭐 한 70개가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1차전에서 15개 대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2차전이 올해 이제 연말에 10개를 뽑는데 15개 뽑힌 중에 우리 포항에 한동대하고 포항공대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북은 3군데인데 그래서 사실 포항이랑 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 곳인데 어떻게 여기 대학이 2개나 다 올라오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 저력이 있는 거고 제가 우리 교육이 계속 있다가 최근에 과방위로 바꿨는데 저 2 대학이 꼭 이렇게 그 로컬 대학이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을 계속 혁신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룡포, 뭐 대성, 뭐 저기 효자, 그리고 울릉도에는 미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공립학교들이 학교가 좀 잘 안 되고 살인만 학교가 좋고 그래가지고 공립학교를 왜 살릴까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차터스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약을 맺는 게 차터입니다. 조약을 맺는 건데 그래서 민간이 개인이 독지가나 아니면 민간의 학교 법인이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면은 포항에 어디 공립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포스코 교육재단이 위탁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한동대가 위탁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하자고 교육부 장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든 거고 그걸 포항하고 울릉도에서 먼저 해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몇 가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볼륨 올려보세요. 첫 번째 학교는 오건힐 차터스쿨. 야 이거 나무야. 차터스쿨. 차터스쿨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주민이나 어떤 기업이나 사단법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학교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제공하고 싶어하는 서비스를 알아서 결정하고 교육 과정도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처럼. 그런데 예산을 주에서 받는 거죠. 교육 내용 자체가 보통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난 너무 놀랬어. 이 색동도 있거든 이렇게. 이게 색동이거든. 딱지가 않아. 학교 얼굴이 있고. 명시화되어 이렇게 내세우는 게 없는 것 같아. 애들 교육이 중요하지. 정말 얘들 교육 위주로만. 아빠 여기다가 모두 부모들이 있잖아, 그런가? 여기다 뭘 써야 되는 거야? 사진까지 찍어요. 나는 경비가 삼엄하네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야 돼. 여기를 이게 없으면 전혀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아니 학교 들어가는 게 저 과학 검색 때 들어가듯이 이렇게 여기는 되게 엄격하네요. 이렇게 하구나. 아니 이분들은 포천 일동이야. 일동이 뭐야? 일동이야. 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면 얘기를 안 해. 영원히 앞뒤가 바뀌고 그러잖아. 저분도 뭐라고 지적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친구를 한번 사귀고 싶다고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어디 짝꿍이 좀 있어요? 준이를 이렇게 오늘. 이제 영상 좀 영상 길게 봤는데 재밌으세요 오늘 근데? 여기 다 이렇게까지 앉아 계시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구룡포에 그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보다는 구룡포 쪽에도
일반 고등학교 안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교육청하고 상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지 말고 저 뭐 차트스쿨 같은 형태로 바꿔가지고 뭐 포스코 교육재단이 됐든 한동대가 됐든 그렇게 한번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교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대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히려 좀 2차전지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 2차전지 그 공장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포항에서 매년 한 200~300명 정도가 경북의 다른 지역으로 구미로 경주로 특성화고 가려고 빠지거든요. 근데 포항에 지금 특성화고가 지금 두 개 크게 보면 흥고가 있고 뭐 제철공고가 있는데 제철공고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해서 포항에 2차전지 전문 인력을 키우는 그런 특성화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중학교 그 자리를 좀 2차전지 특성화고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효자에 지금 중학교가 없어서 곧 신설을 해야 되는데 효자에 있는 중학교도 지금 교육부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거나 바꿀 때 그 학교들을 좀 기존에 있는 학교들과 다른 학교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SRT도 개통을 했는데 이제 포항에서 강남까지 바로 가가지고 셔틀 타고 삼성병원, 아산병원 가기는 참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왕복 2편, 편도 4회 이렇게 운행을 하거든요. 더 이상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게 경기도 평택에서 오송까지 그 구간이 지금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복선 2개를 까는 공사를 하는데 2027년 돼야 끝납니다. 그때 되면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우리 또 서울역 이외에도 이제 수서로도 더 많이 기차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한층 높일 포항 수서간 고속열차가 추석 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9월부터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추석 전에는 SRT를 타고 포항에서 수서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SRT 운행을 오는 9월부터 기존 경부와 호남 고속선에서 경전선과 전라선 그리고 포항 동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업무 계획을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혔는데 이를 구체화한 겁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SR은 선로 용량과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노선의 하루 왕복 2회씩 운행을 추진합니다. 우리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포스코 직원분들도 참 불편하시더라고요. 포스코 직원들 서울역에 내리면 그 강남에 있는 사업까지 가는데 멀어서 오히려 신경주에서 많이 수서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시기도 편하고 또 관광객들도 강남이나 그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은 수서역이 더 편하거든요. 서울역보다. 그래서 포항으로 많이 오실 것 같고 예. 특히 우리 포항에서 서울에 병원 가신다고 새벽마다 그 KTX 타고 가시는데 제가 새벽 5시 반차 타고 가면 막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손잡고 서울 가시는데 다 병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했는데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됐습니다만 편수가 적어서 좀 아쉽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SRT도 띄우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포항에 지금 제일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뭐 영일만 대기도 되고 있고 2차전지도 되고 있고 다 좋은데 제가 지난 총선 때 이제 공약한 게 제일 대표적인 게 교육도시 만들겠다는 거하고 의대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에 정책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가장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 뭐겠느냐고 물으니까 의료 바이오라고 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2차전지 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포항에 제일 급한 게 뭐냐? 의대하고 병원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항으로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 시민들도 그렇고 진짜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은 저는 포항공대 의대, 저 대학교 의대를 만들면은 대학 부설 병원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만드는 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교육위원회하고 국회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복지부 장관 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중심 의대라고 해가지고 포항공대에서 좀 새롭게 연구하는 그 의사과학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만 치료제라고 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심장에도 좋고 뭐 치매에도 좋고 그런 신약을 또 개발했더라고 덴마크에 있는 회사가. 근데 그런 신약도 만들고
사람 몸에 집어넣는 뭐 인공 장기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과학자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의학과 공학을 같이 공부한 의사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바이오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진료하는 의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의사과학자들은 지금 크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의학과 공학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의사과학자를 만들려고 우리 포항공대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부에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좀 의사과학자 양성을 좀 하자. 그러니까 임상의가 아닌 의사과학자는 지금 우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혁신하겠다고 정부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의사과학자 없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한다는 게 상당 모순인 것 같고, 우리 바이오 인재, 바이오 뭐 헬스 분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겠다. 공학을 베이스로 새로운 그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배출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발전시켜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포항공대 같은 경우 아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과대학에서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는 뭐 개원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나 이런 기술 분야에 직접 종사하게 한다거나 임상의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순수하게 의사과학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의사협회에 잘 설명을 해서 당장 내년 1월에 새로운 모델로 해서 스타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의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를 코스텍 같은 거 상당히 좀 많이 한 상황입니다. 카이스트도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우리 공공의대라든지 논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식의 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의사협회하고 지금 좀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도 포항공대로 제가 좀 모시고 왔고요. 교육부 장관도 모시고 왔고, 사실 과기부도 요거하고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도 다 포항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포항공대에서 지금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 세 분 장관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사실 그분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협회하고 의대 정원도 늘리는 걸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또 더 목소리 많이 내주고 하셔야 되니까요. 꼭 끝까지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꼭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포스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대선 전에 우리 시민들이 대선 때 그 2월 27일 날 윤석열 후보께서 포항에 왔을 때 그렇게 많이 모인 게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를 다시 포항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애원하려고 부탁하려고 사실 그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 초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제가 여기 형산 로타리 앞에 천막 치고 포스코 다시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한 열흘 밤에 자면서 그렇게 싸웠고요. 그때 너무 많이 이렇게 힘 보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항제철소가 새로운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지, 그 간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간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포스코도 포항에 그거 뭐 남의 재산 아니니까 포스코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포스코 본사 타운을 좀 송도에 꼭 만들어 달라 그렇게 좀 제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수도권에 뭐 부지를 사서 뭘 연구소를 만든다, 그건 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좀 배신인 것 같습니다. 포항에 먼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수도권에도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에서 이런 요구도 하고 사실 국회의원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얘기하는데 아직 거기서 답도 안 해주고 있는데요. 빨리 좀 검토를 해서 포스코가 포항시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포스코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고 포스코 덕분에 살았고요. 우리 엄마가 죽도시장에서 호박 팔았고 저를 키울 수 있었던 게 포스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없었으면 죽도시장에 호박 팔았고 아들 공부를 왜 시켰겠습니까? 맞죠? 예쁘게 그 뒤에 그 난점에 앉아가지고 팔았거든요. 한 10년 호박 팔았습니다. 그거 앉아가지고. 제가 알라 때 엄마가 새벽에 나가고 우리 동네 연일 중명에서 아버지 경기 타고 시장에 가가지고 한 새벽 2시, 3시에 가더라고요.
와인 일찍 가고 싶었는데 그 자리 잡으려고 서로 반티놓고 자리 경쟁을 하니까 그래가 한 번은 내가 방학 때 5학년 때 따라가 봤는데 모기가 얼마나 무는지 바다가 물기도 많고 그래갖고 우리 엄마 참 힘들게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포스코 덕분에 시장에서 물건 팔아도 나물 팔아도 그래도 자식들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포스코 같은 기업이 없는 도시는 할매들 저 어디 시장 가갖고 난자 나물 팔면 그거 별로 돈 안 됩니다. 근데 포항은 그래도 여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포스코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농사 지어도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우리 시민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던 거죠. 포스코 덕분에 이만큼 살았고 포스코 덕분에 이만한 도시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포스코와 함께 더 잘 클 수 있도록 서로가 더 합심하고 서로가 조금씩 더 양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국정감사 할 때마다 당에서 잘했다고 상도 좀 주더라고요. 3년 동안 계속 잘했다고 상 받았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요새 언론에도 요새 방송 나가고 많이 좀 한다고 고생한다고 윤석열 정부 대야전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열심히 싸운다고 언론에서 좀 이렇게 좋은 기사 써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육위원회 할 때 아직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가 안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도 안 끝났고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서울대학교나 문제가 된 서울대학교나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대학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제가 열심히 좀 싸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잘 써줬고요. 좀 방송 나가서 저보고 진격의 초선이라고 이렇게 또 제목도 붙여줬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요새 우리 교권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좀 놀랐는데 요즘 학교에 선생님들이 참 힘들거든요. 아들을 이래저래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의 권한 교권을 회복시켜주는 방안이라고 좀 발표한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할 권한을 주겠다 이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들 말 안 들으면 교실 뒤나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걸 지금 교실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참 저도 몰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교조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잘한 것도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 천지돌리고 이런 것도 다 없앤 것도 정교조 공이 크고요. 근데 너무 학생들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스스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뺏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부모님들이 뭐라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안타깝게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교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정교조가 그동안 정치투쟁만 하고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했다 그런 말도 한번 했습니다. 오늘 최근에 제가 원래 교육이 계속 활동하다가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관이라고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할 때 누가 좀 가서 좀 더 세게 붙어주라고 해가지고 저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임위를 교육위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한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MBC의 그 의도적인 이런 외국 방송, 편향 방송에 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좀 이용당했다, 속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MBC가 이게 실체적 진실에 집착하는 겁니다. 아니요. MBC가 의원님들은 지금 서동영 의원님, MBC가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그 실체적 진실에 이렇게 뭔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 포커스를 이동관 후보자와 그 아들 죽이기에 일종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이런 음해성 이런 방송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이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진짜 사회적 흉기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확인하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말 유튜브 채널이라 해도 이런 방송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정말 우리 공영방송이 진짜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만 봐도 지금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그 후보자께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이런 가짜뉴스, 왜곡뉴스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이제 교육위원회 하다가 이제 또 이쪽 넘어가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과학기술 쪽인데 여기도 맨 우리 포항공대처럼 대전에 카이스트라고 거기도 우리 포항공대하고 비슷한 그런 공과대학입니다. 이제 거기는 국립공과대학, 여기는 사립공과대학 똑같이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포항공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꼭 의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남은 영상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아이고, 그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의정 보고회 한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와셔서 고맙고요. 제가 울릉도는 가을, 겨울 되면 울릉도 가서 따로 할 테니까 혹시 오늘 울릉도로만 안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지 마시고 울릉도는 따로 갈 계획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여기 도의원들, 시의원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무대 위로 다 올라오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김병호 의원님과 포항시 남구블록군 도의원, 시의원분들이 오늘 찾아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께 큰 절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 다 함께 했는데요. 짧게 한 10초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일 대송 상계동 지역골든 도의원 이동입니다. 김병훈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름포, 장기, 호미곶, 동여면, 청림, 제철, 송도, 해도, 지역구, 서서경 도의원입니다. 김병욱 국회의원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가 있는 오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엽 도의원입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님 말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국대 이재진이 없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네, 비례대표 이다영입니다. 오늘 보신 김병욱 의원님의 비전과 미래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구룡포 동해면 장기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해주신 이승수 부의쌤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 정식대가 다 됐습니다만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병욱 국회의원님 정말 의정보고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걸 축하드리고 남은 동지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또 포항 발전에 여러분들 함께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해도 제철 신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 양윤재입니다. 김병욱 국회의원님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힘을 모아주셔서 재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힘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천 지역구 임지혜 의원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존중하고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천의 함정호 의원입니다. 김병호 의원님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대일이 홍옥 시의원 김명철입니다. 김병호, 그는 포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김병호 화이팅 하면 외쳐주십시오. 김병호 화이팅!
예, 연일 대성 상계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고로입니다. 늦게까지 함께 자리에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역을 위해서 또 김병훈 오늘 잘 하시죠, 그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김명훈 의원님과 우리 포항시 남구 언론군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시도 의원님께 함께 우리 여러분께 포항 시민께 큰 절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께 큰 절! 여러분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포항을 위해 힘차게 열정적으로 젊음의 힘으로 달려오신 포항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김병훈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손 잡고 만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 남구 울릉구 김병훈 국회의원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목소리와 열정적인 성원에 귀 기울이는 젊음의 힘 김병훈 의원이 언제나 포항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